안녕하세요. 김우탁 노무사입니다. 저는 와캠퍼스에서 그 노동 인사 분야 관련된 강의를 맡고 있고요. 오늘은 그 강의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11월 19일 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관련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시간은 한 50분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인사드리고, 갑자기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 이유는요, 그 뭐 강의와 전혀 관계 없지만, 제가 그 개인적으로 좀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콧물이 나고 있어가지고, 그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아닌 것 같아서 NG가 몇 번 나가지고요. 부득이하게 마스크 끼고 강의하는 거를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야 이제 좀 전달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는 조금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거니까 아마 강의 들으시는 데는 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방역 수치상 이제 뭐 써야 되긴 하는데 현재 이 방에는 저 혼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가지고 물론 안 놀라셨을 수도 있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강의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그 1번하고 2번이 이제 한 세트로 이렇게 묶일 거예요. 3번까지요. 여기 3번까지 개괄로 보시게 될 거고요. 3번까지 한 세트로 보실 거고 4번하고 이제 6번이 한 세트고 그 7번에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이 사례를 집중적으로 이제 항목별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교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부 여부가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관련해서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가기 전에요. 그 미리 보기라고 해서 그 임금명세서 작성 교부 의무 해서 날짜는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날짜 이후에 실제로 지급하시는 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수 그 11월분 월급이 12월 초에 나가기 때문에요. 요 11월분 월급부터 그 사실상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작게 나와 있지만, 그 작성례라고 해가지고요, 하나의 사례를 고용노동부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정서식은 아닙니다. 법정서식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주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매월 지급하는 게 5가지가 나와 있고, 격월 부정기 지급이 4개가 나와 있고요. 공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회사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필수 기재 사항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서식에는 크게 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거는 대충 작성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요. 보시면 계산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산 방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산출 방법이나 산출 시까지 기재가 하게 돼 있는데 이 서식을 이 화면에서 같이 이렇게 한 줄씩 넣으셔도 되는 거고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 틀 자체는 아마 재량껏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참고로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이 그 11월 8일입니다. 11월 8일인데 그 19일까지 11일이 남았잖아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그 공식적인 지침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아서 그 많은 이제 현업에서 이제 약간 궁금해하시고 질문이 많고 되게 여러 가지 의문만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임금 명세서에 들어가야 되는 이 사항들이요. 원래 이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그 임금 대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 거의 흡사하거든요. 임금 대장은 전체적으로 작성을 하라고 돼 있었던 거고 이거는 임금 대장을 잘라서 임별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행정 해석이나 여러 가지를 찾아서 제가 현재 강의안을 만들어서 강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 그 지침이 나오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거고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 보충 강의를 해서라도 그 제공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처음부터 이 벌칙 조항을 말씀드려서 좀 상당히 죄송하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 그 100이라는 숫자를 보시게 되면요. 이 3차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과태료의 기준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근로자 1인당 기준입니다. 예, 그건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감단 등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교부는 해주셔야 되는데 기재 사항 중에 일부를 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걸 빼느냐? 그건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실무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강의한 제목을 법률 용어라고 하지 않고 실무 용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는 법률 용어지만 이해를 이제 그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통 근로시간 강의할 때 이 용어를 많이 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번을 보시게 되면요. 그 총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일단 법률상 용어는 시업, 업무를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업무를 마친다 해서 종업인데 그냥 우리 일상 용어로는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하셔서 18시에 많이 퇴근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9시간이 나오잖아요. 자, 요거를 제가 오늘 강의에서 총근로시간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가산임금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50% 이상을 가산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시간의 길이만을 측정한 시간을 총근로시간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실근로시간은 이 총근로시간 9시간에서 보통 점심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빼죠. 그래서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시간이고 이 실근로시간이 임금명세서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근로시간은 4번에 있는 원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해야 맞는데 보통 현업에서는 이걸 기본근로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소정근로시간은 뭐냐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정한 시간이에요. 다만 약정을 하루 20시간으로 하면 근로자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이제 노사가 서로 정하는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이고요. 일주에 40시간이거든요. 자, 요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빈값, 빈도수가 많은 게 이제 하루 8시간이죠.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짧을 단자를 쓰는 우리 일상 용어로 파트타이머의 경우에는요. 기본 근로 시간이 8 미만의 값이 나올 수 있죠. 하루에 5시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특히 임금 명세 관련해서는 이분들의 어떤 그 표기가 더 쟁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3번에 있는 기본 근로 시간과 4번에 있는 소정 근로 시간은 동일한 개념이다. 요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연장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꼭 기억하실 거는 앞서 말씀드린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루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가시게 되면은 이제 야간 근로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야간 근로 시간의 정의는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이면 야간 근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야간 근로 시간은 시간의 근로에 해당하지 않고요. 혼자 존재하는 독립성을 지닌다라는 것을 일단은 좀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예시 서식에서도 야간은 50%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을 잠깐 앞으로 갈게요.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야간 근로 수당 쪽에 이렇게 0.5가 나와 있어요. 왜 1.5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야간 근로는 시간의 근로가 아니에요. 계속 강의 들으시면 이해되시겠지만 연장 근로하고 휴일 근로 요 두 가지가 시간의 근로고요. 야간은 그냥 혼자 존재하는 그 시간대예요. 그래서 50%다라는 거를 일단은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휴일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사전적으로 시기로 한 날, 그게 법에서 정한 법정, 사용자가 정하면 약정 휴일인데 이때 근로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근무할 때 이제 산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뒤에서 조문 보실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요. 하루 8시간까지를 순수한 휴일 근로로 보고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칭은 휴일이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이라는 속성도 있어서 제가 강의할 때나
제가 실무적으로 급여 명세서를 드릴 때는요, 그 휴일 연장 시간이라고 보통 지칭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이 용어를 충분히 이해하시거든요. 자, 이 두 가지 7, 8번을 구분하는 이유는요, 다른 건 없고 결론적으로 휴일 근로 시간은 1.5배가 지급이 돼야 되고요. 휴일 연장 시간은 이른바 2배수가 적용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양자를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9번에 있는 임금 근로 시간은요, 이런 가산율 50%를 적용을 해가지고요, 보정을 한 시간으로서 법률 용어는 아니고 임금 지급을 위한 근로 시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즉 1시간 했지만 그 시간대가 연장이었다, 야간이었다, 휴일이었다 그러면 연장, 야간, 휴일이 세 개가 동시에 중복 가산이 되게 되면 2.5배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는 일단 그 충분히 음미를 하셔야 그 임금 명세서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 시간에 기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9가지의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법조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 시장에서요, 임금 명세와 관련해서 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은 좀 어떤 질문과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보통 아르바이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기간제법상 법률상 명칭이 단시간 근로자거든요. 물론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짧을 단자를 쓰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파트타이머 형태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럼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이 교환에서 끝에서 두 번째 줄을 잠깐 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 초과근로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초과근로는 일단 실무적으로는 연장근로와 동일한 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초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요때 이제 가산은 더할 가짜죠. 더해 주셔야 되는데 그 어떤 초과근로냐면 1항에 따른 초과근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항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른 앞서 설명드린 소정 근로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이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3시간을 초과했다, 그럼 8시간을 근무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3시간은요, 8시간이라고 하는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 있지만 5시간을 초과한 근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가산 50%가 된 1.5시간의 분이 더 지급이 돼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1.5배 한 4시간 반치가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걸 모르시고 지금 이랬었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이거는 기간제법 제6조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유명한 근로기준법 56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이 유명한 이 3개 세트에 대해서 가산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단어만 보겠습니다. 1항에서 연장 근로도 50% 이상 가산, 뭐에 대해서 가산하는 거냐면 통상 임금에 대해서 가산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휴일 근로는 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 휴일 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시간 이내는 50% 가산이니까 결론적으로 1.5배를 주란 얘기고요.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 이게 앞서 말씀드린 휴일 연장 근로거든요. 자, 그 부분은 1을 가산하기 때문에 2배를 결과적으로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항에서 야간 근로가 나와 있는데 야간 근로는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50% 이상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되게 되면 이른바 중복 가산이 당연히 적용이 될 거고요. 최대 이 연장 야간 휴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2.5배까지, 보통 이제 2.5배, 250%까지 할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린 56조 조문은요, 이른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서 가산해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명세서에서 연장 야간 휴일을 굳이 체크하지 않더라도 임금의 결과값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생략해라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생략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요, 그냥
언제 이분이 근무했는지는 체크를 해야 되고 5인이 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런 인건비 가산이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 통계 목적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장, 야간 휴일을 실근로시간으로 집계하시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 단시간 근로자 관련된 기간제법과 그리고 그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가산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이 56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문은 임금 명세 관련해서 중요한 거니까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